85페이지입니다. 자,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접근할 수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 쓸까요? 조금 전에 하나 용도 지역 지정되려면은 보통 최소 얼마 걸린다? 보통 1년은 기본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빨리 해도. 말이 1년이지 1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죠?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과정이 너무 기니까 그걸 좀 과정 거치지 않고 지정된 걸로 보는 과정이 몇 개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원칙 보시면 자, 원칙이 뭐냐? 자, 1번. 여기 봐요. 원칙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해서 결정 절차 밟아서라. 이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위반 빼버리고 짧게 말하면.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 주, 지, 입, 협, 힘, 결고를 거쳐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예외는 뭐냐? 방금 말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정 특례가 있고요. 결정 고시 특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했듯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금처럼 원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요걸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요거를 거치는 게 맞는 건데 자, 지정된 걸로 본다. 결정이 되면 기정이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용도 지역으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지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이고 뭡니까? 지정이죠. 그러니까 결정된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주, 지, 입, 협, 심, 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왜? 지정이 결정이니까 지정 결정이 돼서 지정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지정 특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뭔 해라? 고시는 해야 됩니다. 이 말이고요. 자, 얘는 뭐냐? 얘도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요거잖아요.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다 한 걸로 간주한다. 할 게 아무도 없어요. 얘는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를 다 할 필요 없다. 그 뜻이야. 이 뜻을 이해해야 이해가 돼요. 얘는 뭐요? 고시는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림 나와 있는데, 전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 통일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어, 지도가. 있는데, 가령, 여기 안쪽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도시지역 가장 도시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인데, 여기다가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뭘 매립해요? 바다 매립.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을 연상해가지고, 요거를요, 신도시로 만들려고 그래. 뭘로 만들어요? 신도시로. 그러면, 육지하고 지금 어때요? 같아야 달라요, 목적이. 같죠, 그죠? 이렇게 서로 같아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러면 여기 요 구역의 가운데 경계선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요 밖에 바다 매립은 도시 지역으로 일단 뭡니까? 지정된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원칙대로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시 도시지역 하려고 그러면은 기, 주, 지, 입, 협, 심, 결고를 거치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지 말자. 어차피 같지 않냐. 그냥 바로 뭐라고요? 얘도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군산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요? 고시함으로써 알려는 주란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지정특례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지금 책에는 농림되어 있는데 그냥 도시지역으로 그냥 하나 통일시키려고 하면 똑같이 그냥 헷갈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특례는 뭐냐? 반드시 뭡니까? 바다의 바다. 뭐라고요? 호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바다 매립입니다. 바다를 뭐라 그래요? 공유 수면 매립입니다. 아시겠죠? 바다 매립. 즉 공유 수면 매립은 바로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처럼 만약에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얘가 바로 지정특례고 지정특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헷갈리지 말도 얘는 지정특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해야 쉽게 풀어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제 이래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가 도시지역이에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인데 자 여기에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여기를 뭘로 하냐면은 공업단지 공단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공업단지. 그러면은 분명히 얘는 앞으로 잘 보세요. 도시지역이 맞아요. 주, 상, 공, 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해버리면은 도시지역에서도 주, 상, 공, 녹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에 깔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가 도시지역 하지 말고 여기가 만약에 농림지역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공단 조성을 하래. 공단 조성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공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육지는 농림지역이죠. 얘는 공업지역이 될 거잖아요. 일대 서로 이게 육지와 바다가 매립이 서로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지정특례로 안 보겠다 그 말이에요. 안 보겠다. 그러면 요 경계선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 바깥쪽은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원칙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예외 특례니까 얘는 뭐요? 얘는 일본으로 가지. 일본으로. 원칙대로 한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위에 거 밑에 거 종합식입니다. 이만큼은 도시지역, 이만큼은 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만큼을 똑같이 공단 조성합니다. 그런데 요만큼은 맞아. 요거는 같아. 그렇죠? 얘는 같잖아요. 왜? 공단 조성은 공업지역은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예. 헷갈리면 요 도시지역을 요거를 신도시를 하지 말고 요걸 공업지역이고 공단 조성이 해도 돼요. 헷갈리면 아예 너무 많이 길면은 가령 그럼 헷갈리는구나. 그러면 요걸 아예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아예 공업지역. 뭐라고요? 요 아예 그냥 공업지역 해버리면은 농림지역 되겠네. 안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업지역이다. 그럼 아예 이거를 그러면 신도시를 하지 말고 헷갈리면은 한 개 용도지역,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용도지역이 주구상 공 4개 있으니까 헷갈리면 아예 그냥 공업지역이다. 여기를 아예 그러면 공단 조성한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예. 예를 들는 건 많다고 얘기해요. 많은데. 그럼 이렇게. 공업지역인데 여기를 공단 조성을 해. 그럼 공단은 결국은 공업지역이죠. 같다. 그 말이고. 얘는 이제
바깥에 매립해서 공단에서 맞는데 안쪽은 농림역이다. 다르잖아요. 그래 갑시다. 헷갈리면 그럼 요것도 도시적 하지 말고 위에 거는 공업지역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에다가 공단 조성이면 여기 공업지역 부분은 같지만 여기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100% 같지 아니하면 이것도 바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얘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부 다르던 일부가 다르던 그때는 어차피 이 경계선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원칙대로 하고 100% 같을 때 있죠? 같을 때만 지정특례로 본다. 여기에 고시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시는 반드시 뭡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거기는 지자체 장들이 하는 겁니다. 군산시장이 하는 겁니다. 부안군수가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자, 책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86페이지 보세요. 1번. 1번을 동그라미 해서 1번이 바로 지정특례입니다. 1번이. 그래서 공유수면 바다죠.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뭡니까? 같으면 동그라미 해서요. 같으면. 자, 핵이 전합니다.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결체 없이 1년 이상 걸리는 거 다 필요 없이 그 순간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뭐라고요? 일단은 지정된 걸로 본다.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준공 매립해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부터요? 매립 준공인가일. 여기.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 동그라미 하고 적으세요.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된 걸로 본다가 지정특례입니다. 여기에 고시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특광 등등은 거기에 있는 지자체장은 고시함으로써 지정됐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이제 뭡니까? 이것이 이제 지정특례가 아닙니다. 그게 여기 밑에 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뭡니까? 동그라미 다른 경우. 및 또 그 매립 구역의 둘 이상 요거 이렇게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그러니까 다른 경우 걸쳐 있는 경우 이러면 돼요.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해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정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해만 되면 그냥 같으면 핵심 단어는 뭐냐? 다 필요 없어. 따라합시다. 같으면 지정특례. 같으면 자가 안 보이면 원칙대로 끝 된 거 이제. 아시겠죠? 네. 같으면 자가 읽다가 무조건 같으면 자가 있는 찾는 겁니다. 있으면은 지정특례 플러스 고시는 해야 된다. 같으면 자가 없으면 다른 경우 필요 없으면 그냥 같으면 이런 말이 없네. 그러면 원칙대로 끝.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상가로 2번입니다. 밑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에 지정 등의 의제인데요. 1번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행을 보는 것. 오른쪽 2번 관리지역 안에서의 결정이 되고 고시행을 본다. 이쪽에 이게 바로 이거를 이제 표로서 정리한 겁니다. 오른쪽은 결정 고시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시하지만 얘는 뭡니까? 고시까지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아예 고시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로지 뭐라고?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는 특례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 두 번째 항만법상 항만구역.
예.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네 번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다섯 번째,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지구, 예정지구. 자, 나오죠, 그죠? 요 내용이 바로 밑에 순서는 다릅니다. 이거 암기하기 편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 기역.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리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됐죠? 예. 잘 봐요. 자, 전원개발 사업지구, 사업구역. 사업지구, 사업구역. 예정구역. 자, 저를 보세요. 일단 5개입니다. 이건 분명히 도시지역으로, 뭐라고요? 도시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용도가 아니에요. 자, 일단 5개입니다. 따라하세요. 어항택산전. 어항택산전. 그러니까 요거 법률이 법률. 법률로서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요걸로 어항택산전. 이렇게 관계없어. 똑같은 거 어차피. 어항택산전. 그런데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항만법상 항만구역은 반드시 이건 바다에 바다, 그죠? 바다기 때문에 얘는요, 반드시 두 가지는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돼. 이걸 빠지면 안 돼. 그 어항구역의 육지는, 항만구역의 육지는 뭐랍니까? 도시역일 때 항만구역까지 확장해서 어항구역까지 뭘로 온다는 얘기야?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왜? 대형 큰 배들이 들락날락 그러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장, 바다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항택산전. 여기 도시지역과 연접. 요 말이 빠지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런데요, 잘 틀려요. 잘 보세요.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OX. 근데 맞는 소리 보이잖아. 그렇죠? 다 틀려요. 도시지역과 연접이라는 말이 빠졌잖아, 현재.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는 여기가 만약에 전답이었어요.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자연환 고전지역이었습니다. 갑자기 여기다 개발한대. 택지개발지구로 딱 정됐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에 도시지역, 신도시지역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도시적 보는 것이지 처음부터 또 기주집 1년 이상 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택지개발지구는 주 목적이 뭡니까? 택지. 주택 짓는 겁니다.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형성이 되면은요, 시간 흐르면 당연히 옆에 상업지역 형성이 되고요.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시간이 흐르면은요, 5년, 10년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주상공록이 형성됩니다. 그죠? 형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도시지역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어가지고 기주집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자, 산업입지법 있죠. 줄여가지고 산업입지 및 개발 줄여가지고 산개법 따라합시다. 산개법 줄여가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산개법인데 여기에 산업단지가 총 4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4개인 4개 추가돼가지고 준산업단지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업단지 말고 별도의 준산업이니까 산업단지는 4개고 그 다음에 준산업이니까 산업단지는 4개는 거 4개. 그죠? 4개 중에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요 공업지역이에요. 먼저 들어오는 게 공업지역이 먼저 들어올 뿐이지 몇 년 지나가면은 그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 얘기예요. 택지개발은 주택이 먼저 들어올 뿐이고 얘는 공업단지가 먼저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면 주변 지역에 10년 지나가니까 벌써 주상공이 자연적으로 돼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기주지입을 해서 도시지역 할 필요 없다는 그 얘기죠.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은 주상공록이 형성되더라. 주상공록이 곧 뭡니까? 도시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농공단지는요, 보통 톨게이트나 좀 산 밑에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공업지역이에요. 옆에 아파트 있어요. 주거지역이에요. 다 녹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거지가 나도 상업지역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보세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상공록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도시지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것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 요거는 이제 앞으로 될 구역이니까 앞으로 되겠죠, 그죠? 되겠죠. 흔히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자력발전소, 그죠?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령 만약에 화력발전소 있죠.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요, 하나의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공론 조성돼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먼저 들어오면은 아까 요거 위에 산업단지처럼 5년, 10년 지나가면 주상공록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안 돼요. 이건 뭐죠? 댐이죠, 댐. 댐은 그냥 댐 자체로 있고 어쩌면 그 지역은 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내지는 뭐 이렇게 수산점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시 외적이고 도시적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 중에서 얘는 수력발전소는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또 있습니다. 송변전 설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냥 송변전은요, 논 위에다가 그냥 송변 설비를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도시적인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것들. 연접.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몇 개요? 5가지. 5가지. 잘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아, 책에 잘 나오는구나. 내가 책 안 봤는데. 원자력과 화력 나오네. 자연적으로.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요, 요거 2번. 오로지 관리지역에서 결정이 되고 고시로 보는 특례입니다. 여기서 관리지역에서란 말은 관리지역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지역 안에서, 관리지역에서 이 말이 빠지면은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관리지역에서. 그렇죠? 보존관리든 생산관리든 계획관리든 관리지역에서 첫 번째. 자, 농지법상, 무슨 법상?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그러니까 관리지역이잖아요. 만약에 계획관리다. 계획관리 나중에 도시지역 될 땅인데 여기다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은 개발하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농림지역으로.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그냥 간주해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입니다. 만약에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얘는 농림지역에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양쪽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틀리는 겁니다. 얘는 마지막 서술어가 의무적일 때 뭐뭐 할 수 있다. 의무적일 때는요, A 또는 B에서 A 또는 B로 할 수 있다라는 의무적일 때는 A로 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얘는 끝에가 의무적이 아니라 의무적이에요. A 또는 B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건 의무적입니다.
A 또는 B로 본다. 의무적이죠? 이때는 A로 본다. 틀립니다. 그렇죠? B로 본다. 틀립니다. 얘는 무조건 둘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여기 잘 나와요.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잘 안 나와요. 특히 얘 두 번째.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A 또는 B 다 나와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틀리다. 그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넘깁니다, 이제. 자, 딴 건 됐고요. 자, 89페이지 4번. 용도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행위자인데요. 행위자는 굳이 다른 말로 바꾸면 건축자입니다. 일종의 건축자. 하고자 하는 행위를 제한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 짓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 속에 세부적으로는 건축 제한인데, 그러면 어떤 이 용도 지역 여기 있는 용도 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 되고 안 되고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원칙은 뭘로 하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바로 대통령이 다 있습니다. 일종 용도 지역마다 일종 전용, 이종 전용, 1, 2, 1, 2, 3, 중일, 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림, 자연환경 그 안에서 건축 행위 제한이 대통령령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뭡니까? 우리 국토법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서의 페이지로 한 15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공부할까요? 버릴까요? 어쭈. 이게 버리는 겁니다. 따라해, 버려. 그러니까 이 책 저자도 여기 안 해놨습니다. 한 2개 해놓고 나머지 안 적어놓은 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따라해, 버려. 이 버리는 부분에서도 매년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나오잖아요? 왜 되게 찍어서 어떻게 잘 맞추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버리는 거야.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2, 3년 거치 한번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찍자. 따라합시다. 공부할 것들은 열심히 해서 반드시 맞추고 버리는 것은 찍어서 맞추자. 별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뭐죠? 예외가 뭡니까? 국토법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국토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이에요. 다른 법률이 이걸 개별 법령이라고 해요. 개별 법령. 근데 시험에는요, 얘가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거 보시면 어디 있느냐? 4번, 1번 건축물의 건축 제한인데 보니까 쌍가로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지정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 즉 국토법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죠. 이걸 정한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91페이지 있죠? 91페이지. 쌍가리 1번 나오잖아. 제1종 전용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건축물이 나오잖아. 일종 나오죠, 그죠? 한 장 넘겨보세요. 쌍가리 2번 제2종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열몇 장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자가 쌍가로 3번부터 별표 4번부터 22까지는 시험 출제와의 관련이 그게 없으므로 뺐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하면 안 되고 관련이 있는데 버려야 되므로 뺐다 게 맞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쌍가를 4번 보시면 또 버리면서 또 왜 정리는 또 왜 해놨어요, 여기다가 또. 그죠? 버려. 그렇잖아요. 쌍가를 4번 버려놓고 왜 정리는 왜 해놨냐고 여기다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요게 어디에 있느냐? 89페이지 있습니다. 요거 개별 법령. 아시겠죠? 요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책 봐요. 자, 2번. 89페이지 2번입니다. 특례, 예외죠. 1번. 농공단지는 여러분, 내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국토법 백날 펼쳐봐야 그 내용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아까 산계법이 산계법. 산계법을 들여다봐야 농공단지에 나와요. 여기는 뭡니까? 농공단지 X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것이 안 본다는 얘기지, 농공단지가 산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뭐라고요? 산계법에 따라 한다 그 말이죠. 국토법 대통령이 아니라. 농공단지 아시겠죠? 여기 안에서의 건축행위는 국토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산계법에서 한다 그 뜻이고요. 2번. 자, 농림지역 쌍가로 2번 동그라미 하세요. 3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3번 동그라미 했어요. 이 쌍가루 2번하고 쌍가루 3번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90% 중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농림지역 중에서 뭐라고요? 농림지역 중에서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농림지역 안에서 그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빠지면 안 돼. 따라합시다. 농림지역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농림지역 안에서. 봐봐요. 농림지역 중은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가 있는데 각각 농업진흥지역은 국토법과 전혀 관계없는 농지법을 하고, 보전산지는 뭘로 해요?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지는 뭘로 해요? 토지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아시겠죠?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한 번 더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한 번 더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그죠? 농지법은 뭡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그 다음에 산.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으로. 그 다음에 초지는 표지법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양이 많아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그 안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전용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법규니까 그냥 해양법 할게요. 따라서 해양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각 따라하세요. 자연공원법.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뭐라고요? 수도법.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등등은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뭐라고요? 해양법.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라고요? 수산자원관리법. 법률을 봐야 돼요. 연결시키기 나와 시험에. 여기서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서는 뭐라고요? 해수. 자연환경 따라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하려면 다 해야지. 짧어.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아주 쉽게 하려고 그래. 다시 시작.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시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문에서. 왜 강조하냐? 농림지역 중에서 얘가 나오면 틀리다 얘기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농산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섞어낸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 제일 중요해요. 농공단지 상계법이고 넘기세요. 칠학지구는 좀 이따가 이제 용도지구를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칠학지구는요, 바로 자연 칠학지구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왜?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하여튼 자연 칠학지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바로 우리 국토법 대통령령을 합니다. 그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개발진흥지구도 우리가 대통령 영해로 배울 것이고, 용도지구 파트, 구역 파트에서 지구 배울 것이고요. 복합용도지구도 대통령 영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토법 우리 안에 배운다. 그러니까 이걸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용도지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건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은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그냥 요거 두 개 하고 뭡니까? 농공단지는 산계법, 나머지는 대통령령. 여기에 어디에? 그냥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만 하면 돼. 세 가지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세 가지는 여기 있다 원칙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닌 것 결국 막 섞여 있잖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세 가지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농공단지 뭐라고 얘는 산계법 됐습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자수, 문해수, 농공단지 산계법, 다른 건 전부 다 국토법 대통령령으로 끝. 이렇게 한 방에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딴 거 보지 마세요. 자, 넘깁니다, 이제.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우리 아까 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딴 건 안 했던 거는 버려버리고요. 자, 좀 쉬었다가, 아니구나, 해야 되구나. 101페이지. 101페이지. 자, 요건 뭐냐. 1번,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있죠. 쌍가루 1번 동그라미, 쌍가루 2번 동그라미에서 두 개 시험 잘 나와요. 다른 것들은 뭐 천천히 하기라고요. 이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지금 토지를 매립해가지고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관농자가 없습니다. 이 땅 주인이 있어요. 도관농자 없는,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는 중에 있는데 당장 땅 주인은 건물 짓고 싶어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 급한 거야. 기다려고 정해져야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도중에 지정되기 전에 건물 짓고 싶을 때 허가권자가 어느 용도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 가지고 허가할 것인가? 무조건 따라합시다. 가장 센 지역. 그런 거예요. 그럼 뭘로 할까요? 그렇죠. 이래 보시면 돼요. 보전자가 들어가는 걸 한다. 뭐로 한다고요? 보전자.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해봤자 이걸로밖에 안 되니까 알아서 해.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보전자입니다. 이게 쌍갈 1번이에요. 저를 봐요. 현재 도시지역은 돼 있어요. 뭐라고요? 도시지역은 되어 있는데 현재 주상공록이 없습니다. 근데 건물 짓고 해. 이 중에서 가장 센 건 뭡니까? 보전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뭡니까?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는 적용합니다. 건물 저 못 져. 그럼 알아서 해라 그 얘기지. 무조건 보전자입니다. 그리고 관리적인데 아직 보생계가 없습니다. 뭘로 한다고요? 보전관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답이다. 뭐라고요? 따라요. 미지정된 용도지역, 미세분된 용도지역, 보전이 답이다. 그러니까 쌍갈 1번도 자연환경 보천지역, 쌍갈 2번은 나오니까 거기 보천 녹지지역, 그 다음에 보천 관리지역. 됐죠, 그죠? 이거 틀리는 것은, 이건 일부러 틀리는 거야, 이거 틀리는 것은. 좀 잘 나옵니다. 이 두 개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용도지구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